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제가 며칠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프리고진이 완전히 지금 꼭지가 돌아가지고, 푸틴, 그리고 국방부 수뇌부들을 향해서 거의 쌍욕을 공개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완전 F, 이런 거 전부 다 막 써가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 그 말은 바흐무트에서 완전히 지금 박살날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 이 오늘 전과를 보면 오늘도 역시 1000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죽었어요. 엄청난 전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불레다르, 바흐무트, 크레미나 곳곳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이 대반격 공세 직전에 있으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다급하죠. 그래서 40만 명을 지금 또 동원한다고 하네요. 지금 러시아 큰일 났는데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1040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1010명 그리고 1090명이 죽었는데 그에 필적하는 1040명, 3개 대대 정도의 병력이 완전히 그냥 싸그리 죽어버렸네요. 전차 12대 격파,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17대 격파. 그래서 이거 보면 전차, 장갑차도 쏠쏠하게 꽤 좀 있습니다. 한 개 중대급 이상씩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 며칠간의 특징이 포병이 박살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다련장 로켓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오늘은 야포가 11문, 다련장 로켓 1문이 격파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한 개 포병대대 정도의 전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24 공격기를 바흐무트 쪽에서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던 93기계화 예단 멤페즈, 그러니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딱 보고 있다 그대로 그냥 격추시켜 버렸는데, 낙하산 타고 해당 조종사는 러시아 영역에 탈출을 해서 체포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과가 있고 무인 항공기도 13대를 격추를 했네요.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 자, 이스라엘이 드론을 제밍하는 이 시스템, 이걸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급한다. 판매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비싼 장비는 아니니까 그냥 좀 주지, 또 이걸 또 판매를 하네요. 아무튼 대량 공급 판매해서 샤헤드 136 같은 이런 자폭 드론 부디 다 자폭시키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이렇게 만들기 바라고, 또 이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진지를 영탐하는 이런 중국제 드론들까지도 전부 다 이 이스라엘제 드론 제밍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무력화하기를 바랍니다. 폴란드에 대규모 러시아 스파이 네트워크가 색출됐고 소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러시아의 어떤 특수 임무 부대가 폴란드로 잠입해서 이들이 폴란드에서부터 우크라이나로 가는 도로, 철도 이런 데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서방에서 무기체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들어오고, 레오파르트 2 전차 들어가고 이러니까 들어가는 무기들이 어떤 건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면 우크라이나 영내로 딱 들어오면 이제 폭격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가는 많은 도로와 철도 이쪽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 체포를 했는데 더 색출 작업에 나서 있다고 합니다. 자, CIA 국장이 현재 폴란드를 방문해서 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비공개 접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의논을 해내겠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밝힙니다. 러시아의 독자 국산 드론이죠. 란셋 자폭 드론이 분량이 너무 심각하더라. 이거 이제 그물에도 걸려가 터지지 않고 하는 거 회수해가지고 분해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기갑 차량을 파괴할 수 없다. 파괴 불가다. 왜냐? 보니까 이 폭약이 한 1.5kg 정도 되는데, 이 폭약 중량이,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꽤 쏠쏠하게 위력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히트탄, 그러니까 이
메탈 제트를 한쪽으로 뿜어내는 이런 라이너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폭약을 그냥 아무렇게나 뭉쳐놓은 듯한 그런 스타일이다. 이게 어떻게 기갑 차량을 폭파할 수 있느냐. 참 황당하게 만들었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테플린스키 상장 해임은 그가 거짓말을 안 해서 그가 참 군인이라서 해임됐다라고 하는데 이 테플린스키 상장이 이 사람이에요. 러시아 공수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해임됐죠.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바그너 그룹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바흐무트 쪽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꽤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았나 봐요. 그런데 1월에 해임이 되는데 왜 해임됐냐? 이 사람은 정말 참군인이다. 다른 사람처럼 져놓고도 이겼다. 없으면서도 있다. 있으면서도 없다.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 이 전장 상황의 절망적인 전장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더라.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제거된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령관으로 온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어져서 아마 쇼이구 장관의 지시를 받고 야 바그너 도와주지 마. 이런 지시를 받고 왔겠죠. 그때부터 삐걱거리는데 그래서 1월까지 공수군 사령관 했던 테플렌스키 상장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이런 참군인을 제거하는 저런 놈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 의원이 러시아가 또 드론 위협하면 격추해버려야 된다. 흑해에서 지금 MQ-9 리퍼 지금 특수 정찰기죠. 감청 정찰기인데 그걸 지금 격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면 이제 그때는 격추하러 오는 저자들 우리 전투기 보내서 격추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그런 액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지상군 사령관이죠. 시리스키 상장은 러시아군의 바흐무트 포위 시도는 완전한 실패를 했다. 완전 실패했다.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도 바흐무트를 향한 바그너의 공세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말 나온 김에 바그너 그리고 바흐무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는 이 지도를 보면 역시 남쪽에 또 이 경합부가 더 늘어났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경합 이렇게 사선으로 된 경합부가 훨씬 늘어났고 또 이 북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는 이런 영역도 많이 생겼고 여기서도 대반격 아주 굵은 화살표가 이제 지금 반격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거세다. 물론 러시아군도 아주 여러 곳에서 공세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의 포병이 이렇게 많이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군데군데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포병 사격을 당해서 러시아군의 야포가 많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며칠 동안의 경향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군이 총 오늘은 9번의 이 스트라이크 미션 그러니까 공습을 해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9번의 공습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이때만 해도 12번 18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9번밖에 없으니까 점점 공습해주는 이 공군이 지상 어떤 근접 항공 지원해주는 이런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기체 피로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여 동안 우크라이나 전투기 10대 격추했다라고 러시아가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기가 많이 격추되었을 수 있다. 또 남은 것도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작전에 제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전투기 줘라. 빨리 전투기 줘라. 그래서 최근에 전투기 이야기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슬로바키아 폴란드가 미그29 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헤르손주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크림으로 철수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놀라운데요. 헤르손주는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이 있죠. 근데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갑자기 다 이제 철수해서 도망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헤르손주는 러시아군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북쪽에서 도망갈 때처럼 그런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민가에 습격해서 전자제품들을 약탈해 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경향들을 쭉 보이더니
지금 병력들이 차츰차츰 크림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이 헤르손 포기하고, 헤르손을 포기하면 자포리자가 또 위험한데, 그러면 자포리자, 헤르손 포기하고 이 크림 반도와 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2014년부터 형성된 이 지역 여기까지만 가지고 그냥 휴전에 들어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사흘째 벨고로드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도 토치카유, 그제도 토치카유 계속 쐈는데, 야, 여기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온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요격이 지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 파괴 성공하지를 못했으니까 사흘째 지금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전력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바토베 그리고 크레미나 방면에서 부분적인 공세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크레미나 지도가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크레미나 오래간만에 봤는데 여기 또 역시 경합 지역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남쪽에도 경합 지역이 많이 늘어나서 러시아군이 힘을 많이 잃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북쪽에서도 66번 도로를 중심으로 이 66번 도로의 서쪽으로 러시아군이 꽤 많이 진출했었는데, 완전히 그냥 이 도로 동쪽으로 러시아군의 영역이 좁아졌고, 또 이 조금 아랫부분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더 치고 들어가서 66번 도로의 동쪽도 우크라이나군 통제 영역이 지금 많이 식별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우크라이나군이 뭐 공습을 열 몇 번 해줬다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공군이 기진맥진해 있다라는 것을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크레미나 상황까지 봤고, 부훌레다르에서 그 부훌레다르 지도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세게 지금 붙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력 손실이 그만큼 나오고 있는 것이고, 바흐무트에서는 지금 루한스크 군이 많이 동원되어서 지금 그 공세를 펴고 있고, 바그너 그룹은 별로 없으니까 루한스크 군이 많이 공세에 동원되고 있는데, 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이번 주 사실상 국가 총력전을 선언함에 따라 대대적인 병력 충원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징집이나 동원이 아닌 공식적으로는 모병을 통해 40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강제 징집과 강제 동원 형태로 모병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신규 계약병 모병 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국방부가 주관하고 각 연방주체,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이 작업에는 각 연방주체별로 강제 할당량이 지정되어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도 40만 명 규모의 신규 모병 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작업이 공식적으로는 자원한 사람을 뽑는 모병 작업이지만 실제로는 강제 징집 또는 강제 동원의 형태로 실시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랄 연방 광구의 대도시 첼라빈스크와 스베르들롭스크주 지방정부에는 각각 1만 명의 할당 인력이 통보되었고, 인근의 페름주에는 9천 명의 할당 인력이 통보되어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군 소환장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군 소환장을 받은 주민들은 19세부터 60세 구간까지 다양했는데요. 급작스런 강제 모병에 놀란 주민들이 지방관청을 찾아가 항의하자 당국은 군역 대상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확인 차원에서 보낸 것이지 실제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독립언론 벼르차와 우크라이나 언론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최근 러시아 각 지역 군사사무소에서 전차와 장갑차 조종수, 포병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인력들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라며, 크렘린은 추가 동원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벼르차는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9월 21일 부분 동원령 발표 이후 공식적으로 동원된 인원은 33만 명이지만 10월 말 국방부의 동원 종료 선언은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실제 동원 종료를 명령하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명령서 서명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며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비밀 동원을 해온 정부가 이제는 신규 모병이라는 간판을 달고 대놓고 강제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국방부의 3월 15일 정보 브리핑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든 공무원은 물론 근로자로 등록된 모든 성인 남성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일부 공무원은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여권을 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권력 핵심부에 가까운 인물일수록 해외 망명 등을 우려해 출국 자체를 통제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 정규군과 용병을 포함해 약 30만 명의 병력을 전쟁에 투입했고 이후 정기 징집과 부분 동원령, 죄수병 등을 충원해 최소 70만에서 최대 80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는데요. 집계되지 않은 비공식 비밀 동원 병력과 이번 추가 모병 병력까지 포함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측 병력 규모는 100만 명을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이 같은 대규모 병력 충원은 대규모 전차와 장갑차, 포병으로 구성되는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를 바흐무트와 같은 인해 전술로 막겠다는 미친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부디 러시아 국민들, 크렘린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독재자들을 몰아내어 더 큰 희생을 피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희한하네요. 자, 9월 달에 동원령을 선포를 했는데 10월 달에 이제 동원 끝났다라고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장관이 서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법적으로 동원이 진행되는 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동원해도.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그래서 합법으로 지금 동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소환장, 이라고 해서, 야, 모병 들어와. 모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환장을 통해서 그냥 끌고 오는 강제 징집의 형태를 이제 띠게 되어서 40만 명을 데리고 올 거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공세에 나서는데 병력이 없죠. 러시아가. 그래서 영국 국방부의 이 업데이트 자료를 보면 이 공무원 그리고 남성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왜? 동원돼야 되니까 이런 보고서를 어제 날짜로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각 남성들에게 지금 배부된 소환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당신은 어디 부대에 지정 동원돼 있다. 동원 지정돼 있다. 그래서 뭐 동원령 내리면 그리로 와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놓고 4월 1일부터 잡아가는 거죠. 러시아 국민들 큰일 났습니다. 가면 다 죽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계화 장비, 기갑, 전차, 장갑차, 야포들을 받아서 전쟁에 나서는데 여기는 지금 없지요. 그냥 소총, 빈총, 아니면 나무 막대기. 이야, 이건 뭐 2차 대전보다 더 못한 러시아군이 되는데 지금 그 2차 대전 이전에 레닌, 스탈린 이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조가 러시아에 많은가 봅니다. 보겠습니다. 푸틴이 충견으로 키운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대놓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현 지도부를 국민들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내몬 반역자처럼 묘사하며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프리고진의 발언이 점점 더 과격해지는데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바흐무트 전선에서의 졸전과 엄청난 인명피해는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야망을 견제하려는 자들이 유도한 것이며 그들이 바그너 그룹의 바흐무트 점령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현지 시각 3월 15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콩코드 그룹이 운영하는 선전 채널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국방부와 크렘린을 맹렬하게 비난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바그너 그룹이 솔레다르에 이어 바흐무트까지 점령하려 하지만 그들은 바흐무트에서 바그너 그룹의 성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작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공언과 달리 아직까지 바흐무트를 점령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탄약 부족 문제가 가장 크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바그너 그룹은 결국에는 바흐무트를 차지하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중 과격한 욕설을 섞어가며 그들은 프리고진이 지금 거대한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바흐무트를 점령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라며 그렇게 따지면 바흐무트, 부울레다르, 아우디우카, 스바토베와 크레미나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라고 상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방부와 크렘린을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빌어먹을 통화 좀 하자 라며 내가 말하려는 건 다른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저 탄약 얘기뿐이다. 내 전화를 누구도 받지 않고 누구도 나한테 전화하지 않는데 빌어먹을 도청장치를 설치해도 좋으니까 통화 좀 하자. 그래 가끔 전화해서 프리고진 이 XX 자식아 꺼져 라고 말해도 좋다. 통화 좀 하자며 자신을 완전히 차단한 러시아 지도부를 향해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크렘린과 러시아 군부 지도부에게 전쟁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유치원 놀이처럼 유치하게 그러지 말라 라며 계속 이렇게 나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방부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는데요. 레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보라. 레닌은 우리 모두가 잘 살도록 운명지어졌다고 말했지만 지금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었다 라며 현 정권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솔레다르를 봐라. 바그너 그룹이 솔레다르를 점령했을 때 온 나라가 바그너를 칭송했다. 그래서 그들은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까지 점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러시아 국가 지도부를 공개 저격하고 이제는 푸틴까지 건드리고 있는 프리고진. 과연 이 싸움의 결말이 러시아를 어떤 파국으로 몰아갈지 우려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푸틴, 쇼이구라고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직접 이름 이야기하겠죠. We had enough in Soledar. 우리가 솔레다르 먹었을 때 the whole country supported PMC 바그너.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우리 이 바그너 그룹을 칭송했다. 그런데 그게 얄미워서 못마땅해서 그들이 우리를 지금 전과를 못 세우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탄약 주지 않고 탄약 달라고 전화하니까 다 차단하고 그러면서 욕을 막 어마어마하게 F 같은 거 막 하면서 제발 전화 좀 받아라.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엄청나게 깝깝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닌 이야기하면서 레닌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이제 감성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수구 세력이죠. 소련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강경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레닌은 우리 모두가 잘 살게 구조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 못 살지 않느냐? 그 누구 책임이냐? 그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말이야. 얘들이 누굽니까? 지금 최고 군 수뇌부죠. 킨더가르텐.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장난 같은 지금 짓을 하고 있어. 전쟁이 애들 장난이냐? 라고 지금 욕을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콩가루 그냥 박살난 거죠. 바그너 그룹 한때 10만 명을 이 전쟁에 밀어내면서 엄청나게 위세를 떨치고 푸틴 이후에 차기 지도자가 될 것처럼 거들먹거렸던 프리고진, 그를 내려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현 권력자들, 그들의 이전 투구에 이 전쟁이 이길 리가 있습니까? 반면에 젤렌스키는 어떤 부패 청산 이런 걸 하면서 그런 빌미로 정적을 차근차근 엄청나게 제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는 서로 그냥 이전 투구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국민들이 국가를 지키자, 나라를 지키자라는 어떤 그 의지가 넘치는데 여기는 이 전쟁 왜 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전 세계는 여기를 지원하고 있고 전 세계는 여기를 제재하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엄청난 자원부국이야, 무한정이야,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